내 코어, 대뇌피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진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주제의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제 시크릿템이 그 질문에 답을 해줄 겁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요겁니다. 그래. 아까 그거 신비한 나무. 기억을 찾아준다는 그 나무. 이 나무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특이한 나무인데 이거 많이 안 자랍니다, 이거.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실물 처음 봅니다. 요 나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한반도 이 동네에서 굉장히 네. 귀하게 모셨던 나무. 심지어 백제 때도 요게 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네, 이 나무는 바로 황칠나무입니다. 황칠, 처음 들어보는 거. 황칠나무. 금칠. 금칠? 맞아요. 금칠. 아, 황칠나무 그러면 진짜 금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도로? 금만큼 대단한 나무인 아, 그래요? 거고 이게 남쪽 지역에서 많이 자라요. 전라도랑 이쪽 지역에서 이제 많이 자라는 나무인데 이게 왜 황칠나무 그다음에 금만큼 귀한 나무 그렇게 하냐면 네. 요 즙을 쫙 째잖아요. 그 즙이 나요, 즙. 진액 같은 거. 진액 같은 게 나요. 진액이 나오면 그걸 금이 아닌 황동 막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바르잖아요. 금같이 되거든요. 도금 효과가 있나요? 네. 신기하다. 칠이에요, 칠. 오칠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황칠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도로료도 많이 쓰이는 건데 네. 황금을 바른 듯 빛나는 나무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냥 볼 때는 평범한 것 같은데. 네, 요 이제 학명이 있대요, 학명. 덴드로파낙스 모비페라. 무슨 뜻일까요? 무치약 이름 아니에요, 파낙스? 그건 파로돈. 저는 파낙스는 인삼의 학명이 파나스 진생. 그래서 이 파낙스가 뭐 모든 병을 좀 다스릴 수 있고 이런 의미로. 무슨 뜻이래요? 덴드로는 이제 나무라는 뜻인 거고 파낙스는 만병통치약. 아마 인삼에 붙은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지 그렇죠, 않을까 인삼도. 싶은데 네. 모비페라는 병을 가져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게? 병을 가져가는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 나무. 병을 없애주는 나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인데 황칠나무는 영양 성분도 풍부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인삼나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산산나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되게 특별한 나무네요. 침대 옆에 두고 싶은데, 자체. 이 실제로 요 나무를 구하려고 네. 옆 나라에서도 이 한반도까지 왔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시황이 네. 불로장수, 진시황은 불로장수가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로초를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네. 근데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복. 서복이라는 사람이 진시황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불로초를 찾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한반도 남부에 있는 제주도로까지 찾아왔습니다. 좀 제주도 가셔서 관광하러 가실 때 보면 정방폭포 가보셨나요? 네. 오래전에 가봤어요. 네. 정방폭포 가보시면 거기에 서불과차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게 서복이 왔다 갔다 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혹시 서복이 제주도에 와서 황칠나무를 찾아갔던 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중국에서부터 찾으러 왔다면 우리 여기 그 당시에 백성들도 황칠나무에 대해서 뭔가 되게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황칠나무가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악목이라고 소문납니다. 악목. 소금을 뿌려라. 나무를 다 베어버려라. 백성들 입장에서 이 나무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봐야 별로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 요 나무가 귀하잖아요. 네. 아까 도로료도 쓰였다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약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 나무 하나가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곡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왕한테 진상을 하던가 아니면 그쪽 올라가면 또 거기서부터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던가. 그리고 이거 나무도 다 백성들이 캤을 거 아니에요. 그 맞네. 노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게 있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 쌀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황칠나무는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 짓기도 좀 빠듯해요. 근데도 농사 짓는 거를 일단 멈추고 황칠나무를 갖다 주는 게 농사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되는 거죠.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 나무가 동네에 없어야 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악목이네요, 진짜 악목.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물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황칠나무 때문에 벌어진 어떤 공납의 폐해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시까지 쓰신 적이 있습니다. 네. 정한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궁복산에 가득한 황칠나무를 그대 보지 않았던가. 깨끗한 금빛 액체 반짝반짝 윤이 나지. 곡물로 지정되어 해마다 실려가고 진구하는 아전들 농간도 막을 길 없어. 지방민들 그 나무를 악목이라 이름하고 밤마다 도끼 들고 몰래 와서 찍었다. 슬픈 이야기다. 뭔가 그려지네요. 진짜 악몽 같은 나무였겠네 그 당시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다. 이때 많이 다 태우거나 없애가지고 저처럼 지금 황칠나무가 뭐지라고 할 정도로 그럼 없는 거예요 이제? 귀하고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사라져 버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아서 사라져 버린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나무기도 한 겁니다. 아니 얼마나 몸에 좋길래 이렇게 탐을 냈을까요? 네, 실제로 이게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요, 이제 성분을 조금 살펴봤을 때 황칠나무에 항암 효능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바로 그게 베툴린이라는 거거든요. 이 베툴린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건데 이게 흥미로운 건 암 환자들이 굉장히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많이 찾는 버섯이 차가버섯이라고 있는데 이 차가버섯에 들어있다는 베툴린의 양보다도 약 1.5배나 더 많은 양이 나왔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아니 우리도 몰랐던 이걸 그 당시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황칠나무가 다른 성분들이랑 효과들이 또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좀 떨어뜨려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요. 또 간 기능 개선, 면역력 향상, 또 항암 등의 효능이 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 역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사포닌도 많이 들어있고 폴리페놀 같은 유효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항산화 능력이 풍부하죠. 그래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또 줄여주니까 노화 방지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나무가 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상이네, 비상. 근데 아무튼 오늘의 주제랑 연결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뇌 건강과 진짜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솔직히 지금 아직은 잘 안 그쵸.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 이슈예요. 이 황칠나무가 뇌 건강 원료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황칠나무의 잎과 지금 줄기 추출물이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최근 연구에서 발표가 됐어요. 네.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60에서 80%가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이 원인이 되는데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이 주된 원인으로 지금 현재 알려진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신경 독성 물질,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황칠나무 잎과 줄기 추출물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된 거죠. 이 나무가 달리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네, 있겠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으니까. 제가 준비한 또 다른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황칠나무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신경 인지 기능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주의 집중력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대비해서 475% 그리고 기억력은 250%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기억력 이슈가 많은데 이거 솔깃한데요? 그 요즘에 기억력 그 약해진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먹어도 그럼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내년에 수능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네, 경쟁하고 싶습니다, 이거. 저도 탐이 납니다. 저도 그 처음에 약국이랑 친해졌을 때 그 약사분이 수험생 아들을 두고 계셔서 네. 주의 집중력에 관련된 비타민을 저한테 권해주셨었거든요. 이제 황칠나무를 얘기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인체 적용 실험을 했을 때는 이 황칠나무 줄기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섭취한 그룹에서 이제 좌측에 혀 이랑이라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 이제 쇠기업 이쪽의 대뇌 피질의 두께가 실제로 두꺼워졌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영역은 언어 그리고 기억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뇌, 코, 살짝. 뇌 핵심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위에서 실제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확인된 셈이죠. 아니, 왜냐면 이제 MC가 집중력이 굉장히 요한 위치거든요. 아 옆에 있으면 집중력이 올라가나요? 저희 세대는 이런 기운을 많이 믿어요. 네, 땅의 기운, 나무의 기운. 네. 근데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이제 약간 희망이 생기는 게 약해진 내 코어를 다시 이제 힘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 가족들의 굉장히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환자가 그 집을 못 찾고 배회하고 실종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길찾기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을 같이 한번 또 보시죠. 이 넓은 수조가 있는데 여기 수조에 물을 채워두고 작은 발판을 넣어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쥐를 물속에 넣어서 헤엄을 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헤엄을 치다가 발판을 발견하면 딱 올라가죠. 요 쥐를 황칠나무 잎, 줄기 추출물을 먹여서 똑같은 수조에 다시 넣어봤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빨리 찾았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약간 미로찾기처럼 황칠나무 투여 전에는 저렇게 발판을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 도달 시간이 문제 해결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이야기인데 그 황칠나무 투여 이후에는 쥐가 발판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간 합습 능력과 또 기억력이 향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황칠나무 잎 줄기 추출물이 이 뇌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였던 거죠. 그러면 사람도 진짜 길을 기억해내거나 또 찾아가는 능력에 도움이 확실히 되겠네요. 이거를 제가 오늘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돈도 많이 여기서 버시는. 내가 누나잖아. 네. 누나 중에. 사서 키우세요. 아니면 같이 남해를 남쪽 아, 내려가요. 남해로? 남쪽 남해 내려가봐. 내려가서. 서북이 확인도 하고, 예, 뭐 갈 때까지 가봐야죠. 뭐. 캐러 한번 가야죠. 아유, 요즘에 또 어떤 세상인데 또 나무 찾으러 또 제주도까지 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최근에 이 황칠나무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진 만큼 벌써 시중에 이 황칠나무 잎 줄기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급하다고 아무거나 선택하실 게 아니라 일단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인지 또 이게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 정보가 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유기농으로 재배된 나무인지 또 몇 년생 원료를 썼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대체로 25년 이상 자란 나무에서 채취한 잎과 줄기에 유효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용 방법에 또 주의점도 있을까요? 네,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들은 섭취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정 부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섭취 시에 이상이 있으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